안녕하세요. 절대지식 세계고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는 그리스 아테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꽃을 피운 그런 나라죠. 그래서 거기서는 도시국가가 있었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인간, 그 완전한 인간이 본성을 다 껴서 정말 신이 되려고 하는 내 안에 본성을 다 깨운 인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우애가 있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죠. 그죠? 사람들이 관조하는 삶을 살고. 그런데 이런 그 철학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실현되지는 못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중세에 가면은 이제 신중심 사회가 되죠. 신중심 사회는 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 왕권 신수술을 그랬죠. 왕이 그러면 신이 부여했다. 그래서 신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암흑시대란 말 쓰잖아요. 그 암흑시대는 그 꼭 나쁘다는 뜻보다는 저는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보다는 신이 중심이니까 인간을 볼 때 이제 암흑이죠. 그 중세를 꼭 나쁘다 저는 해석하면 안 된다 봐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중세가 신중심 사회에서 그 15, 16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유는 그 서양 문물이, 서양 사회가 어때요? 이스라엘 십자군 전쟁에서 서양 문물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지중해 연안에서 어때요? 상업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서 상업이 일어나면은 그 상인 세력이 등장하고 어때 상인 세력 힘이 세지죠. 그리고 외국의 문물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사회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신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인간주의 사회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18세기 되면은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서 그에 맞는 정치, 그죠? 산업사회가 되면 사회에 맞는 정치 있었잖아요. 그 사회는 부르주아가 이제 중심 세력이니까 부르주아들이 이제 중심된 그 정치, 그게 이제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시민혁명이라죠. 그래서 정치혁명과 경제혁명, 양대 혁명에서 사회가 신중주의에서 인간 사회로 확실히 넘어가게 되죠. 이럴 때 어때요? 이럴 즈음에 정치는 어떠해야 해야 되나? 꿈꾼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죠. 오늘 공부하는 군주론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주론 마키아벨리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공부죠. 공부해보면 다들 막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마키아벨리가 꿈꾼 인간이 어떤 꿈을 꿨어요? 그전에는 신중심 사회에서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안 중요했죠.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가 하면은 자유로운 개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꿈을 꾼 거죠. 과거는 신의 그 종속된, 그죠? 신이 창조한 창조물이 인간에서 이제 신중심.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비르투를 이제 다르게 봐요. 비르투 그러면 우리말로는 영어는 버추, 덕이잖아요. 인간의 덕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리스 아테네의 덕은 어때요? 인간이 로고스를 다 꼽히는 걸 덕으로 봤죠. 그래서 나를 다 활짝 꼽히니까 육체까지 꼽히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탁월한 인간, 아레떼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이 이제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그다음 로마 시대 가면 이제 기사 계급이 되면서 기사의 용맹함을 이제 비르투 덕으로 봤어요. 그러면 그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덕을 뭐로 봐요? 바로 자유의지죠.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능력을 갖는 이런 인간을 이제 덕이라고 본 거예요. 이런 인간은 어때요? 운명조차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비르투란 거하고 포르투나 운명이란 걸 되게 중시하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운명을 어찌할 수 없는 면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운명 앞에 그러니까 몰락하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그때마도 이제 신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츰 인간 중심 문화로 넘어서죠. 그래서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운명을 헤쳐나가는 인간을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인간이, 그죠?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 마키아벨리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의지로 운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이제 쓰게 된 그 배경은 이 사람이 살던 나라가 이탈리아였죠.
이탈리아는 이렇게 분열돼 있었어요. 독일도 분열돼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자본주의는 통일돼야지 발전이 빨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물건을 하나 만들면은 이 물건 이름을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도 언어가 통일돼야 되는데 분열돼 있으면 언어가 통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산업사회가 이제 일제시대 때 조선 말기부터 일제시대 거치면 산업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어때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표준말이 만들어져요.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국민이 만들어지고 표준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빨리 되는 나라가 이제 소위 선발 선진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제 뭐 프랑스, 영국, 미국이죠. 이런 나라를 선발 선진국 그리고 후발 선진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이에요. 나중에 일본도 포함되죠. 이런 나라들 간에 싸운 게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한 나라에 비해서 늦은 이탈리아에 태어난 마키아벨리는 어때요? 이 조국이 빨리 강해지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우리 사회, 우리하고도 좀 비슷하죠. 우리도 보면은, 그죠. 그 조선 말기에 태어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강대국 그 텀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힘들지 않아요. 이 마키아벨리도 이제 그 당시 그랬고요. 이탈리아가 강한 나라들 사이에 있어서 그리고 또 분열돼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될지가 고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하고 한번 대비보면 좋겠죠. 이 마키아벨리가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군주는 과거 군주하고는 달라요. 과거 군주는 어때요? 성인들이 하는 정치죠. 왕도 정치, 플라톤에 의한 철인 정치, 그죠? 아리스토텔에 의한 귀족 정치, 그죠? 이런 어떤 귀족이 하는 정치, 그때 말하는 귀족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귀족이죠. 플라톤이 생각한 귀족은 그죠? 그 지성적 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동양도 귀족이라 하면 옛날에 다 공부했잖아요. 그 지성이 탁월한 거죠. 이런 정치를 이제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지금 많이 남아있죠. 우리도 보면은 어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할 때 도덕을 많이 봐요. 그 도덕에 흥결 나면 우리가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란 거예요. 왜 그런 시대 아닌가 하면은, 우리 사는 시대는 굉장히 복잡해요. 옛날에는 농사 짓는 자리가 단순하거든요. 그때는 좋은 왕이 들어서면 좋은 정치가 돼요. 세종대왕 같은 분이 이제, 세종대왕님이 탁, 그죠, 왕을 하실 때는 우리 수명이 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정치가 좋았어요. 그래, 현대사회는 세종대왕 같은 분이 정치를 해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세상에 이걸 하나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하려면 성인 군자 갖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는 어때요? 어떤 군주를 원해요? 이 사람이 원한 군주는 굉장히, 그죠, 그 사자처럼 용맹하고 여처럼 강교된다 그래요. 어때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한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말을 볼 수 있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을 뺏은 자는 잊지 못한다. 내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가치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도 인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 살던 그 17세기, 그죠? 그 15, 16세기 르네상스 이후에요. 17세기, 18세기 하면 자본주의가 막 일어날 때거든요. 그때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재산이 되게 중요하고 소유가 중요한 시대예요. 이때는 어때요? 좋은 가치보다는 돈을 중요한 시대라고요. 이럴 때 이걸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때요? 소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막 고맨 학자보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야. 이럴 때 정치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도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힘이 없는 선은 악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잡한 사회, 그 로마 이 사람이 살던 그 이탈리아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럴 때 지도자가 어떤 막 덕이 있고 그죠, 서인군자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고 그것도 선보다 악이 더 낫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선보다는. 힘이 없으면서 선만 주장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받기보다 겁먹게 하라 그래요. 그죠? 사랑받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한국 사회하고도 비교해보면 그래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강대국 사이에 있잖아요. 정말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무섭죠. 강대국들이 우리가 식민지 일본 식민지 된 것도 미국, 일본 간의 협약에서 됐잖아요. 이게 강대국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나라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갖춘 그죠 서인군자 정치가보다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요즘 강교한 지도자가 더 나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고민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도자 어떤 지도해야 될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공익 국익 위에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교란을 갖추라. 공익 국익.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거는 공익, 전체 이익,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강조된다 생각한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도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덕 있는 서인군자가 아니라 강교한데 우리 전체를 위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강교된다는 거예요. 강대국들한테 속이고 사기도 치고 그래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돼야지 어때요? 우리는 무서워하죠. 그런 지도자를. 그러나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멸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경멸한 순간 끝나요. 그죠? 지금 계엄 정국 하에서 우리가 봐요. 계엄 그 정국 하에서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무서워하나요? 경멸하나요? 경멸하게 된 지도가 될 때 그 공동체는 붕괴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을 못 받더라도 그 무서워한 두려워하는 지도 되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현 상황, 우리 사회에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덕이 좋다. 어떤 그 정치인을 바라볼 때 그저 도덕적인 면을 강조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사회단체 활동할 때 모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나가시기 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그 활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가졌거든요. 그때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분이 평생 깨끗하게 사신 분이거든요. 그 본인은 깨끗하게 살지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볼 때요. 과연 깨끗하게 살아서 지도자 될 수 있을까? 국회의원까지 오를 수 있을까? 저는 그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옆에서 약간 도와주고 또 그 어떤 시에서 시장 선거를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 도와주면서 나중에 그 시장하고 뭐 좀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도 가려고 그러고 막 그 이런 어떤 뭐 도의원 같은 그런 제의도 받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막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때 느낀 건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은 정치를 못하는 게 막 그저 정말 어려운 그죠. 그 속에서 제가 아는 그 국회의원 보장 한 분이 그랬더라고요. 국회의원들 다 나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그런 생각 들어요. 선한 마키아벨리처럼 그죠. 우리가 이런 군주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 지도자가. 저는 그 선한 도덕 속에 갇히면 안 된다 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 그런 얘기했죠. 정치는 도덕과 별개다. 이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지도자, 그죠? 우리 사회는 정말 아슬아슬하잖아요. 이게 핵 전쟁이라면 어떡해요? 우리는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경제가 막 무너지잖아요. 외국 투자 다 빠져나가고 우리는 다 외국의 경제에 의존하는데 그죠? 그리고 핵발전소에 우리 아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런 그 아슬아슬한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주의도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겹게 만들어가잖아요. 이런 사회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될까? 그런 지도자는 이 마키아벨리 얘기하는 공익, 국익을 위해서는 강조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없어서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강하게 할 수 있으면은 저는 하고 싶어요. 국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누군가 정치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어떤 사람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저는 조금 해서 벌벌 떨리고 뭐 간이 약해서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어때요? 그 정치 속에 가면은 막 우선 겁나는 게 그 안에 뇌물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물 하나도 안 받고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정말 깨끗한 그 국회의원 가능할까, 우리 사회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깨끗한 정치가 아니라 그좀 지금 힘겹게 있게 나아가죠. 그럴 때 우리 지도자를 서인군자로 보는 게 아니라 마키아벨리의 현실적인 지도자, 이런 지도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분 중에서도 우리가 인품이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볼 때 인품이 앞서서 우리가 존경하지만은 인품 때문에 우리 정치가 힘든 면도 사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인품보다는 오히려 더 마키아벨리안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더 좋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저는 뭐 이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못 하겠어요. 저는 단지 정치는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 같고 굉장히 힘든 사람, 제가 존경했던 권력가 되어서라도 하겠다, 이분이 국회의원 들어가서 좋은 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권력가 더러워진 줄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신 거. 그때 그분이 참 덕이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도 우리가 다 무료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정치가 뭔가, 저는 백무산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견디다, 백무산. 명절날 친척들 한자리에 둘러앉으니 그곳이 이제 갈등 들끓는 국가다. 그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사장이고, 한 명 이상은 구급파이고, 한 명 이상은 붉은 무리들을 메워보았고, 한 명 이상은 고학력 실업자이고, 한 명 이상은 비정규직이고, 한 명 이상은 영세상인이고, 한 명 이상은 조기 퇴출되어 보았고, 한 명 이상은 대기업 정규직이고, 누구는 파출부를 하면서 구급파이고, 누구는 농민이면서 친미파이고, 누구든 부동산을 독개나 벌었고, 누구든 하나가 세상 푸념 시부름되면 여지없이 면박이 나눈다. 위아래가 치고박는다. 누구 없이 망국론이다. 전엔 여당 야당이 다투더니 이젠 전망이다. 그러나 그것이 차라리 진보라면 진보다. 정치가 이제 밥상머리에서 왔다. 권력이 이제 문간 덜물에서 쌈질이다. 정치가 삶의 들부터 뜰 줄 모른다. 누가 누구의 전부를 뭉개버리기 어렵게 되었다. 상급과 죽은 것이 쌀과 니가 뒤섞인 건 오래가지 않는다. 밥솥까지 가지 못한다. 그걸 선배내라 구경꾼의 무대까지 올라왔다. 지금은 이 소란스러움을 견디는 일이 진보다. 이렇게 쓰였어요. 전 정치는 이게 복잡한 걸 해내는 거라 봐요. 이럴 때 서인 군자라고 될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키아벨리 군주로는 우리가 계속 읽고 고민해야 될 그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